조선일보 4번의 정관. 인트로. 조선일보의 창간. 1919년의 3.1운동 이후인 1920년에 총독부는 세종의 민간신문을 허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발행 겸 편집인들의 성분 및 배우를 엄밀히 검토하였는데 대부분이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편집 주임을 역임했거나 친일단체의 중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 민족주의 진영과 친일파 진영의 비율을 1대2로 정하여 한국인의 여론을 친일 경향으로 몰고 가려 하였습니다. 민족주의 진영은 동아일보이고 친일파 진영을 대표한 두 개 신문사는 조선일보와 시사신문이었습니다. 다만 동아일보 창립자 김성수도 조선일보 방응모와 함께 2009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친일 반민족 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를 합쳐 1대3의 비율로 민족주의 진영을 열세로 떨어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친일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에 의해 창간되었습니다. 창간 이후 많은 기자들에 의해 총독부의 위도가 무산되었고 특히 1924년 9월 이상재가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한 후 약 10여 년간 민족주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1933년 7월 방응모가 경영난을 겪던 조선일보를 인수하며 총독부의 언론 장악 계획이 완성됩니다. 조선일보는 방응모의 인수 이후 노골적인 친일 신문으로 거듭나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2. 조선일보의 정관. 정관을 부른 사설 리스트. 1차 정관. 1920년 8월 27일. 자연의 화. 방한한 미국 위원단을 환영하는 조선인들을 일본 경찰이 부당하게 탄압하였다며 비판한 내용. 일주일간의 정관. 2차 정관. 1920년 9월 5일. 우열한 총독부 당국자는 무슨 까닭으로 우리 일보를 정관시켰느냐. 일주일 정관 후 발행한 신문에서 정관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 무기정관 조치. 11월 24일 해제되었으나 12월 2일이 되어서야 속간호를 발간됨. 3차 정관. 1925년 9월 8일. 조선과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 러시아 영사관이 부활하자 러시아의 힘을 빌려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자고 주장. 무기정관 조치 및 좌파기자 4명 등 총 17명의 기자를 해고한 후 10월 19일 해제. 4차 정관 1928년 5월 9일 제나사변의 벽상관. 중국의 산동 국민군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병력을 파견하여 산동성 제남에서 벌어진 전투를 비판함. 필자인 안재홍 등을 구속하고 133일간 정관 조치함. 3. 조선일보의 변절. 1925년 세 번째 정관으로 17명의 배일파 기자가 해고되었고 1928년 정관으로 안재홍이 구속되면서 민족주의 색채가 급격히 약해짐. 1933년 7월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하며 친일로 돌아섬. 조선일보는 4차례 정관 등 민족주의에 대한 탄압으로 조선일보가 폐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마지막 정관은 1928년으로 폐간되기 12년 전이었고 1930년대 총독부로부터 압수된 기사의 건수는 1920년대에 비하여 미미하며 갈수록 친일 성격을 노골화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1940년 조선일보는 일제의 일현 일지 원칙과 태평양 전쟁에 따른 물자 절약 등을 이유로 일제의 계획에 위거 폐간됩니다. 조선일보 4번의 정관. 1차 정관 1920년 8월 27일자 자연의 화. 1920년 8월 27일자 조선일보 자연의 화. 경서에 이르기를 덕이 널리 퍼지는 것은 우편을 설치하여 명령을 전달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에 말하노라. 자연의 유행도 또한 우편을 설치하여 명령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빠르노라고. 그러므로 덕의 유행은 사람의 힘으로서 막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유행도 또한 사람의 힘으로써 막지 못할지니라. 이에는 무엇으로서 대응할 것인가? 이와 같은 불가능한 일을 막으려는 것이야말로 알지 못함을 이유로 막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 역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오호라, 세상에 우매한 짓이 이보다 더할 바가 있으랴. 만약 자연의 섭리와 천리의 순리를 강제하고 압박하면 장차 어떠한 지경에 이를 것인가. 작게는 망신을 하고 크면 폐가를 할 뿐이노라. 어찌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최근 경성 시내의 광경을 보니 더욱 자연의 흐름이 빠르다는 것을 알겠도다. 이번 미국 위원단 일행의 조선 방문은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안목으로서 시찰할 것인가. 그 세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때마침 삼복의 남은 더위는 아직 물러가지 아니하고 더구나 조선 일대는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 경성에는 그 위험이 들이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행은 태평양을 횡단하여 역병이 유행하는 경성에 입성함은 반드시 생각에 정한 바와 목적에 취할 점이 있어서의 일이리라. 고로 이에 대하여 일반 조선인은 감은 끝에 비와 목마른 끝에 물을 얻은 것과도 같도다. 시외, 시내의 모든 주민의 분연히 일어나는 심리와 행동은 이 모두 자연의 소치이니라. 이를 누구의 명령, 지도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인가? 고로 모든 경성 시내를 통틀어 조주부터 심야까지 애써 한 푼의 이익이라도 얻으려고 뛰어다니는 자라 할지라도 이 날에 이르러서는 당연히 상가의 문을 닫고 분연히 활동하도다. 이 어찌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겠는가? 심하지 아니한가 당국의 조치. 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막으려고 수만 명의 경관이 활동하여 크나큰 위력을 행하고 가을 서리가 들풀을 압도함과 같이 굶주린 호랑이가 고기를 탐함과 같이 방방곡곡에 흩어져 상점의 문을 열 것을 강요하고 혹은 구타하고 또는 행인을 쫓아내 통행을 단절하고 심하면 말을 타고 총과 칼을 휘두른다. 이는 다름이 아니노라. 당국의 주장은 이번에 민중이 집회하면 수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상점이 문을 닫은 상황을 그들 시찰단 일행의 눈앞에 보이면 후일 참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는 때문이노라. 당국의 행위는 어리석도다. 자연의 섭리는 곧 천운의 순리이노라. 절세의 영웅, 논리의 명석한 성현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도리 없는 바로다. 고로 초나라 항우도 시기가 이롭지 못함을 노래하고 진위, 도상의 성인도 길이 있으되 행하지 않음을 한탄함이 있었노라. 지금의 경찰의 활동과 총검의 위세도 자연의 섭리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노라. 그러면 뜻 있고도 이루지 못함에 대하여 장래의 영향은 어떠할 것인가? 미국인들이 반드시 아무 일 없이 고향에 돌아가 한마디의 평론과 짧은 논평이 없지 아니하리라. 모름지기 담화가 한번 사람의 눈과 귀에 들어가고
사실이 한번 사람의 생각에 전염되면 힘이 있다 해도 이를 어쩌지 못하노라. 그들 위헌단 일행의 이목으로서 자연의 화와 전 조선 민중의 행동을 시찰한 것만으로도 후일 귀국 후 반드시 의미 있는 생각과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어다. 조선일보 4번의 정간 2차 정간 1920년 9월 5일자 우열한 총독부 당국자는 무슨 까닭으로 우리 일보를 정간시켰느냐. 1920년 9월 5일자 조선일보 어리석고 못난 총독부 당국자는 무슨 까닭으로 우리 일보를 정간시켰느냐. 천하의 동정이 우리 회사에 폭주함. 우리 조선일보가 창간한 이래로 무릇 백수십여 일에 총 113호를 발행한 동안에 총독부 당국자는 지면을 압수함이 전후 23회, 발행자를 징계함이 10여 회에 달하여 압박에 압박을 가함이 매일매일 심해지더니 지난 8월 27일에 이르러 당국자는 돌연히 일주일간의 발행 정지 명령장을 발부하였더라. 이에 우리는 당국의 조처에 대하여 가장 냉정히 당사의 과거를 반성하였노니 우리 일보는 얼마나 조선인의 불평을 앞장서서 외쳤고 총독 정치를 공격하였는가. 얼마나 조선 독립운동의 사실을 선전하고 조선인의 정신을 고취하였는가. 과연 우리는 이런 위식을 안아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은 사실이라. 당국자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소위 배일신문이란 죄명은 정히 우리의 실제 죄명이며 원한에 위한 죄가 아님을 기탄 없이 자백하노라. 그러한즉 우리의 죄는 당국자가 볼 때에는 실로 추호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진실로 삼천리 강토를 점거하여 2천만 민중의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하는 조선 총독은 일거의 당사의 발행권을 취소하고 기계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종사 인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거늘 당국자는 어찌하여 일주일 정간 명령에만 그쳤단 말인가. 이것이 소위 새정치의 혜택, 즉 문화정치를 간판으로 한 당국자의 정치적 양심에서 출발함이 아닌가. 우리는 결코 압박을 받은 감정으로서 논평함이 아니라 공평한 순리론으로서 우리는 당국자의 정치적 야심이 아직 소멸되지 아니하였음을 행복으로 생각하며 때때로 양심의 일부가 마비됨은 빈번할지라도 아직도 순정한 양심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은 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를 양해하노니 당국자도 또한 우리의 양심을 절반만이라도 양해할 의무가 있을지라. 우리도 과연 당국자가 비웃고 헐뜯는 것과 같이 붓을 함부로 놀려 왜곡된 보도에 능숙하게 된다면 약정에 대한 불평의 소리는 이를 선정에 대한 칭송으로, 압박에 대한 반항은 절대적 순종으로, 독립 만세는 임금님 치세는 1000대 8000대라고 읊는 기미가요의 가사로 이를 기재 보도한다면 마치 2천만 조선인의 이목을 잘못되게 이끌지라도 총독 1인의 환심을 구하기 충분하며 마치 동아시아의 큰 판국과 일본, 조선, 양민족의 장래에 독을 풀지라도 총독의 일시적 성공을 부풀리기 용이할 줄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불행히
당국제의 비방함과 같은 기사 왜곡의 기능이 부족하고 조선일보라 하는 간판 하에 민족적 양심이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은 이를 참지 못하여 철두철미로 배일신문되는 소지를 발휘하지 않을 수 없노라. 총독 정치에 대한 공격. 이것이 가장 우리가 대담하게 실행한 바이며 당국자의 가장 혐오하는 바일지라. 그러하니 당국자는 생각해보라. 우리는 무슨 까닭으로 간간히 아무 거리낌 없이 올바른 기사를 제시하여 압박 학대를 받으면서 점점 더 정치의 비평 공격을 부지런히 하겠는가? 이것은 즉 우리가 아직도 반도에 있는 일본의 주권을 승인하며 진심으로 시정의 개선을 희망하는 성의가 있는 까닭이 아닌가? 가장 총명한 당국자는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라. 작년에 조선 독립운동이 발발되어 조선인 모두가 독립을 절규할 때에 일본 당국자는 이를 탄압하였는데 이는 무단 총독이라는 잘못된 정치의 결과인즉 시국을 수습하고 조선 영토의 발달을 도모하는 방책은 오로지 총독 정치의 개선에 있다 하고 문화정책의 권위자인 미즈노 박사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의 시정 개선을 표방치 아니하였는가? 이것이 과연 조선의 난국을 수습하고 조선인을 만족해 할 여부는 별문제라. 이것은 일단 변론으로 하거니와 정치하는 자는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는 진실이 이행하여 스스로 자기의 간판을 훼손하지 않을 성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취임 중에 조선인에게 신문 발행을 허락하고 언론 자유를 부여함은 문명 정치의 간판 중의 황금률이라. 이와 같이 하여 당국은 조선의 시정 개선을 내외에 광고하고 조선인의 불맺힌 속마음을 밝혀 위혹을 풀어 점차 인심의 화합을 도모고자 하는 당국의 수완은 실로 우리가 감복하는 바라. 그러한즉 당국은 이와 같이 귀중한 간판, 이와 같이 기묘한 언론을 스스로 옹호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나니 진실로 당국자가 통치자의 사명에 고하여 조선 영토의 개발을 계획할 성의가 있을진데 조선 영토의 민의를 존중하고 민론을 들어 시정 개선에 이바지하고 민심 완화에 힘쓰이 당연한 방도건을 지금 당국은 반대로 이에 압수, 정관 등 위협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의 성명을 무시하고 간판을 오선하려 하니 이것이 어찌 당국의 조치가 현명하다 할까? 이와 같을진데 당초에 당국이 조선인의 신문을 허가하고 언론을 용인한 본의가 조선인에게 자유를 부여함이 아니라 압박을 가하려 함이며 민의 창달을 구함이 아니라 환심을 구하려 함이런가. 정말로 당국의 소위 문화정치는 또한 괴상하지 아니한가. 1920년 8월 27일 1차 정관에 이어 9월 5일 2차 정관의 원인이 된 사설입니다. 1920년 9월 6일 오전 고등경찰과장 야마구치가 서울의 각 신문사 기자를 소집하고 1. 허위보도, 2. 사실을 과장하거나 인심을 선동하는 보도, 3. 범죄 수사에 방해가 되는 보도 등은 더욱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조선일보사 발행인을 호출하여 배일 색채의 기자 축출을 강요하였고 결국 방한민을 비롯하여 최국현 등 3명의 조선일보 기자를 해직합니다.
1920년 11월 24일 정관 해제. 1920년 12월 1일 발행인 겸 편집인 최강이 물러나고 권병하가 뒤를 이음. 1920년 12월 2일 속간. 조선일보 4번의 정관. 3차 정관 1925년 9월 8일자 조선과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 1925년 9월 8일자 조선일보 조선과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 1. 금후 조선과 러시아 관계는 실로 동양 대국의 정치적 견지에서 중대시되는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환원하면 동양 전국에 있어서 조선 문제는 정치, 경제, 교통 각 방면에 걸쳐 매우 밀접한 연쇄 관계에 있다. 고로 조선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은 즉 동양 문제 해결상의 요건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도정에 있어 소비에트의 임무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일반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 우리의 소견이 구구할지 모르나 그 일단을 피력하여 식자의 유의를 촉구하고 장래에 대해 선처하고자 한다. 2. 지금 동양의 형세를 일별하면 인도, 안남 등은 지리상 관계로 보아 그다지 현안의 당면에 있는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으나 중국은 아편전쟁, 북청사변 이래 침략적 야심을 품은 구미 열강의 탐욕 행사장으로 하여 허다한 이권은 동서로부터 점탈되어 그 무진장한 부원은 종횡으로 농단되어 400여 주의 국토는 마치 도마 위의 어육과 같이 갈라져 4억의 민중은 노예와 같이 우롱당해 왔다. 그래서 조선 반도는 동아시아 대륙의 교통상 요충지대에 있는 관계로 신흥 제국의 대륙 정책 하에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연출된 일청, 일러, 양 전쟁을 겪어 정치적으로 멸망의 비운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동 전환하는 역사의 비기는 홀로 강폭 국가로 하여금 동아시아 대륙을 영원히 유린할 수 있으랴. 침략적 제국주의의 총파산인 세계대전의 종식을 최후로 하여 전 세계를 풍미하는 약자의 해방운동의 기세는 동양의 대세에도 일대 파문을 불러 일으켰도다. 3. 이리하여 인도의 혁명운동이 점차 심각화한 일도 엄폐할 수 없는 사실이고 중국의 신흥지식 계급운동이 파죽결하에 새로 전개되고 있어 신의 혁명 이후 그 국내적 혁신운동에 치열했던 일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나 그보다도 반복되는 국민적 국권 회복 운동과 계급적 단결 운동이 여하히 괄목할 수 있게 발전을 제시했는가? 이번에 배외 파업 운동은 그 최후의 전형으로서 세인의 주목을 끌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조선에는 병합 이래 10년간 무단정치의 맹위 아래 신음한 2천만 민중이 세계의 대세에 각성되어 민족적 해방을 최고 목표로 한 3.1운동을 일으킨 이래 점차 계급적 해방의 그 방향을 전환하여 지금 엄연한 사회적 대세력으로 화해가고 있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4. 이와 같은 현세에서 동양 문제 해결상 소비에트의 정치적 임무를 우리가 특히 중시하는 까닭은 소비에트는 1계급의 국가가 아니고 전 인민의 국가이며 또 그 입국 정신은 침략적이 아니고
인도적이기 때문에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정복적이 아니고 해방적, 원조적이다. 그리고 조선 문제의 해결이 동양 전국상 중대시되는 까닭은 지리적 관계가 하나의 이유가 아니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도 조선의 현상이 정치, 경제, 양 방면을 통해서 가장 궁극기에 달해 있으므로 현상 타개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 타개의 요체는 정치적인 제국주의와 경제적인 자본주의와의 합리적인 다른 제도애로 대체하는 데 있다. 이는 반드시 소비에트의 세계 혁신 운동과 그 보조가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해서 말해보면 조선의 관계는 일체의 전통적 장벽이 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적나라한 계급적 연대 감정을 가질 것을 확신하고 강조한다. 신서구, 최선익, 김동성, 안재홍 등의 정관 해제운동. 총독부는 1. 사회주의적인 신문을 만들지 말 것, 2. 사회주의 기자를 해고할 것 등을 요구합니다. 신일용, 김다냐, 박헌영, 임원식 등의 적파기자 4명과 이상협계의 백파기자를 포함한 13명의 기자 등 도합 17명의 기자를 해고합니다. 고문제도를 폐지하여 이상협, 장두현, 신구범 등도 물러납니다. 1925년 10월 19일 정관은 해제됩니다. 조선일보 4번의 정관 4차 정관 1928년 5월 9일 제나사변의 벽상관 1928년 5월 9일자 조선일보 제나사변의 벽상관 다나카 내각의 대모험 1. 지난 3일로 시작된 제남사변이란 것은 그간 보도가 매우 구구하여 그 진상을 포착하기 어려웠고 또한 일본 측의 주장과 중국 남군 측의 주장은 종종 적지 않은 모순이 있어서 더욱이 사건의 진상을 알기에 힘들게 한다. 일본 측의 보도를 종합하면 규율 없는 남군이 약탈을 행함으로 그를 제집고자 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양군의 격전을 보게 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남군이 일본군과 충돌함은 그의 예정한 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어떤 장관의 지령을 발견하였다는 것 등이 구구하여 합치되지 않고 상해에서 발송된 5일의 전보에 의한 남경정부 외교부장 황부시의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내용과 7일에 동경발 전보가 알린 정보에는 마찬가지로 일본 측의 사전 허락 없는 발표와 관민의 총살을 선전하는 바 있다 하니 이는 전혀 일본 측의 보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조급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일본 측은 제3차 출병까지 단행하기로 되어서 3만 5천의 육군이 산동에 출동키로 되었고 만일의 경우에는 교제 철도의 보장 관리는 물론 산동 전체의 보장 점령을 단행하고 또 남방 배일 운동이 발발하는 경우에는 다시 3개 사단의 출병으로 상해, 난징, 한구 등 남군의 근거지까지 점령하겠다는 기세를 표명하며 해군에 있어서도 잠옷 긴장한 상태에서 각종 함대의 출동을 보게 되었다. 2. 중국인 측의 손에는 지금에 있어 알 길이 없고 일본인 측의 손에는 가장 믿을 만한 공보에 의하여 군인 12명, 거류민 14명의 사망자가 판명되었고 기타 다소의 행위 불명한 자 있으며 중경상자
6-70인에 달한다고 추정할 만하며 천진, 북경 방면에서 오는 보도는 대체로 사상자 수를 과대하는 편이거니와 판명된 수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중대하다고는 하겠다. 요컨대 타도 일본 제국주의를 부르짖는 흥분된 하급의 남군 장졸과 일본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그 열풍에 약탈 행위까지도 진행이 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되어서 일본 측의 무력적 강압의 기세가 높은 때에 장개석 씨를 필두로 한 남군의 순회자는 사건의 원만 해결을 위하여 최초부터 상당한 고심을 한 일이 있으나 어떠한 사정이 있든지 그것이 관철되지 못하였고 눈앞에서 일본과 크게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그의 예정 계획을 저해하는 일이라 하여 되도록 양보의 태도로 문제의 해결은 외교부에 위임하고 오히려 그 주력으로 황하를 건너서 북벌을 계획하고 적더라도 산동군의 반격을 방지하기에 노력하는 것 같다. 장씨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만큼 그 관하 각파에게 관철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일본군의 진안역 및 병영 점령과 개방항구 행정권의 장악 등은 장씨의 부하 장졸 중에도 불만의 정을 가지는 자 많고 남방 일대를 중심으로 배일의 기세가 다시 높여지려 하는 형편이니 사건의 진상은 일본 측의 최초 선정과 같이 그다지 중대하지도 않았다고 할 것이요. 그 전도는 또 속단하기 어렵다. 그는 장개석으로서도 급진파의 약기 운동과 일본과의 갈등으로 진퇴양난의 경우가 있을 것을 어찌하지 못할 것이요. 일본으로서도 비록 무력으로 일시에 압복시킬 수는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들의 민중적 반항의 기세를 진복할 수 없는 까닭이다. 3. 1870년 7월 13일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스페인 왕위 문제에 관한 EMS 전보를 발표하여 프랑스 공사에 프로이센 빌헬름 1세 위협 사건을 선전하며 남독일의 제국까지 프랑스에 대한 응전을 고조하게 되었다. 1898년 2월 13일 당시 스페인 영인 쿠바도 하바나 항에서 미국 전함 메인호의 폭발 및 장졸 215명이 즉사한 사건은 스페인 측에 곡진한 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바나 측의 계획인 것 같이 선포됨에 미국민으로 미국 스페인 전쟁의 합리성을 강력히 지지하게 되었다. 아니 1801년 5월 대나폴레옹의 우세를 깨트리기 위해 영제국은 중립국인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시를 포격하여 시민 5천 수백 명의 희생자도 내었었다. 국제간의 분규의 기미는 잘못 신묘하여 미루어 헤아리기 어려운 바 있으니 본 사변에 대하여서는 나 역시 깊은 흥미만 가질 뿐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다나카시의 만몽 적극 정책과 대지 간섭의 경향이 얼만큼 성공의 계단을 밟을는지 큰 위문이요. 상처뿐인 개조 후의 내각으로 국민을 몰아서 대외 문제에 열중케 하기에 얼마나 위의 수학이 있을는지 흥미있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1917년 당시 육상으로 시베리아 출병을 단행하여 필경 1910년 니항 사건과
그로 인한 북사할린의 보장 점령 단행에 인과를 짓든 다나카시가 오늘날 또 산동의 보장 점령을 기획하게 되는 것도 기억할 만한 사실이다. 요컨대 산동 출병 및 사변의 발생 등은 위헌한 다나카 내각의 대모험인 것이다. 글쓴이 안재홍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서 활동한 몇 안되는 중도 우파 1920년대 민족주의자들은 민족 개조론을 주장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절대적 독립을 주장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 나뉘는데 안재홍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서 사회주의자들과의 좌우 합작단체인 신권의 창립에 관여합니다. 1919년부터 1942년 사이 9차례에 걸쳐 총 7년 8개월간 옥고를 치릅니다. 제나사변의 벽상관으로 안재홍은 8개월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1928년 9월까지 133일간 정관됩니다. 정관 해제 후 극심한 경영난이 이어지던 중 1932년 6월 방응모가 영어국장에 취임하고 1933년 7월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 본격적인 친일 신문으로 논조가 변경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일보 4번의 정관, 조선일보의 변절. (1937년 1월 1일자) 조선일보 원단 궁중의 어휘 소화성대 12년 서기 1937년에 새봄을 맞아 대내산의 경사스러운 설날 천황폐하께우서는 금원이 아직도 밝기 전인 오전 5시 30분에 벌써 어정신하시고 황노염 어포의 어속대로 어호를 어수에 산조장 전장의 선도로 신가전의 남쪽 정원에 납시어 사방패의 어위를 행하시고 오전 6시 폐하께서는 현소대전, 황령전, 신전에 어배하신 후 오전 7시 반 호노마에 출어 조찬을 받으실 터이다. 오전 10시에는 왕의 정장으로 대훈이 국화 장경식을 어폐용하시고 황후 폐하와 함께 호노마에 나가 야스이토 부부, 노부이토 부부, 다카이토를 위시하여 각 황족과 만나 축하를 받으신 후 정전에 나가 히로타 수상 이하 고관 등에게 아련토록 하고 축하 인사를 받으실 터이다. 또 11시 치균관 등 이후 자격자의 축하가 있고 오후 1시 반에는 벨기에 대사 바손 비엘 남을 비롯하여 각국 사신 부부 등의 축하를 받으실 터인데 이 일에도 유자격자에 대하여 축하를 받으실 터이다. 또 오미야고쇼에 계신 황태후 폐하께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히로타 수상 이하 문무 백관의 문안 축하 인사를 받으실 터이다. 방응모의 조선일보 인수 1932년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영어국장이 된 후 조선일보의 판매망을 장악한 방응모는 1933년 7월 조선일보를 인수하게 됩니다. 1920년 1차 정관 이후 1928년에 4차 정관이 이루어지는 동안 조선일보는 많은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고 더군다나 많은 배일파 기자들이 해고되어 친일파 기자들만 남은 상황에서 방응모의 조선일보 인수는 친일신문사 설립이라는 조선총독부의 큰 계획의 완성이라 할 것입니다. 노골적인 친일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조선일보 1937년 1월 1일 신문을 시작으로 매년 1월 1일에 일영의 사진이 일면에 실립니다. 특히나 1940년 1월 1일의 신문에는 조선일보 제호의 윗면에 일장기를 칼라로 인쇄합니다. 조선일보가 그리도 자랑스러워하는 1920년 9월 5일의 명사설 우열한 총독부 당국자는 무슨 까닭으로 우리 일보를 정관시켰나뇨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조선인의 독립만세를 임금의 지세는 1000대, 8000대라고 읊는 김희가요의 가사로 이를 기재 보도한다면 마치
2천만 조선인의 이목을 잘못되게 이끌지라도 총독 1인의 환심을 구하기 충분하며 마치 동아시아의 큰 파국과 일본, 조선 양민족의 장래에 독을 풀지라도 총독의 일시적 성공을 부풀리기 용이할 줄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불행히 당국자의 비방함과 같은 기사 왜곡의 기능이 부족하고 조선일보라 하는 간판하에 민족적 양심이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은 이를 참지 못하여 철두철미로 배일신문되는 소지를 발휘하지 않을 수 없노라. 조선일보는 민족지임을 포기하고 뚜벅뚜벅 친일파의 앞잡이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